부서지고 버려진 물건들이 마당 곳곳 나뒹구는 집. 이곳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모니터 속 세상에 푹 빠져서 미동도 없이 게임에 열중하던 그때 뭘? 누군가 잡아당기기라도 한 듯 몸이 뒤로 꺾이고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더니 어머, 어떡해. 급기야 책상을 내리칩니다. 어머, 어떡해. 그렇게 한동안 이어진 남자의 수상한 움직임. 게임이 잘 안 풀리세요? 아, 화나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해야지 해소가 되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몸짓은 계속됐는데요. 이렇게 친정에 많아서 그리고 강화유리 따로 주문해가지고 이 사이즈에 맞게 붙여놓고 키보드도 합판 밑에 대놓고 하니까 좀 튼튼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근데 왜 그러시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스스로 터득하게 됐다는 민혁 씨. 제 생각에 한 1톤 트럭, 2트럭은 나오지 않았을까? 키보드는 치면서 안에 기판이 망가진 게 많아요. 아이고. 키가 아예 날아가거나 다 날라갔네. 모니터가 이제 화면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 게임에 너무 몰입하신 거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나타나는 움직임. 그의 손길이며 발길이 스친 집안 곳곳. 성한 데가 없는데요. 이게 손자국이에요? 오, 냉장고까지 아까 저번에 사진에 나온 거네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담임 선생님이 민혁아 어머니 좀 모시고 와봐라 이렇게 해서 어머니 모시고 가보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민혁이가 틱이 있는 것 같아 한번 진단을 받아봐라 해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받아보니까 틱 진단이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아, 머리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머리 말고 뭐 몸도 이제 약간 좀 꼬고 이제 소리도 좀 내고 뭐 그다음에 옷 입을 때도 뭐 이렇게 딱 찢어버리는 거 이렇게 막 특정 행동이나 소리를 반복하는 운동틱과 음성틱이 동시에 1년 이상 지속되면 또레 증후군으로 진단하는데요. 민혁 씨의 경우 운동틱이 좀 더 심한 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제 손 보고 모르는 사람이 뭐 파이터 손이라면서 이것도 살이 파여서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아예 굳어버렸고 이 중지에 여기가 혹같이 옆에서 보면 약간 튀어나왔거든요. 바깥문도 여기도 지금 이렇게 쳐서 이렇게 구멍이 났고요. 이게 변기에 앉아서 머리로 이렇게 어머, 어떡해.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꽝 해가지고 머리 뒤통수로 깨버렸어요. 너무 근데 해맑게 이야기하시니까. 참아봐라, 뭐 마음 좀 편하게 먹어봐라,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왜냐면 저도 보이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도 가만히 있고 싶고 이미 저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청 자제하게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죠.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건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그 충동을 제가 느끼고 그걸 못 이겨서 제가 하는 거고 그 충동 해소하려고 이런 틱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그냥 완전 길거리에서 갑자기 넘어지고 소리 꽉 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 놀래가지고 막 진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이 행동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는 걸 못 예, 참는 거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런 사정에 식사도 웬만하면 집에서 해결하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몸이 먼저 긴장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저 이런 거 할 때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아이고. 혹시 칼 쓸 때는 말 시키지 마세요. 칼을 쓰는 일은 살림이 제법 손에 익은 지금도 힘겹습니다.
칼은 설거지 거리에 따로 안 놔도 바로 씻어서 넣어놔요 항상 저는. 원래 이렇게 집에서 식사 많이 해 먹어요? 네, 거의 집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콩콩 치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사람들 쳐다보고 하는 게 뭐 암만 오랫동안 그렇게 겪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기분 좋지는 않죠 그런 게. 좀 익숙해지지가 않죠. 그 덕에 간단한 식사쯤은 이렇게 뚝딱 차려낼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떡해. 불쑥불쑥 어김없이 나오는 틱 증상 때문에 밥 한 술 뜨기도 쉽지가 않네요. 뭐가 많이 차려져 있으면 좀 불안해. 공간이 좀 여백이 많을수록 좀 편하죠 마음이. 아, 12첩 반상보다 내 마음 편한 한 끼가 나온 이유죠. 더 정성을 들인들 함께할 식구도 없습니다. 고양이 레오와 로또가 유일한 가족인데요. 거의 부모님이랑 같이 산 기억이 진짜 잠깐 말고는 없어요. 어머니는 중학교 1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 따로 살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맡겨져서 키우고 있었죠. 2년 전 할머니 건강이 악화되면서 민혁 씨는 결국 혼자 남게 됐습니다. 거울 앞을 한참 서성이더니 이른 아침부터 문 밖을 나서는 민혁 씨. 여긴 어디예요? 영락공원이요. 저희 어머니가 모셔져 있는 저 위로 걸어서 쭉 올라가야 돼요. 해마다 이맘때 봄이 움트오기 시작할 즈음이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 잊혀져가는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발행 사진 속 그리운 얼굴을 이렇게라도 마주하면 잠시나마 선명해지는데요. 얼마 만에 오는 거예요? 봤냐? 최근에 여자친구들과 온 적이 있어서 인사드려요. 어머니가 좋아하셨겠네. 보셨다면 좋아하셨겠죠. 암 때문에 아파서 수병하느라 뭐. 자, 갑시다. 너무 일찍 찾아온 이별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5학년 때부터 그 증상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학년 때 우리 아들이 아프구나 하고 몇 년 후에 돌아가시면서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어머니가 원래 그냥 보통인 아들을 그냥 두고 돌아가시는 것도 힘든데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아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찡찡댈 대상이 필요할 때 좀 징징댈 수 있는 그런 뭐 학교나 뭐 그런 거에서 힘들 때 힘들다고 좀 찡찡대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 휴학을 했을 정도로 틱 증상이 심했던 학창 시절엔 내내 따돌림을 당했고 성인이 되고도 한참을 스스로 가둬야 했습니다. 나가기가 무서웠죠 일단 집 밖에 나가는 게
사람들 시선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무섭고 싫고 두렵고 어느 날 생각한 게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근데 막 미래를 상상해봐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연애든 남들 다 하는 건데 운전, 직장생활, 결혼 그냥 모든 걸 이제 딱 상상해보면 다 못하겠다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 그러면 살아서 뭐 하겠노? 가치가 있겠나? 살 가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7층 높이 그래서 이제 뛰어내린 거죠. 아우. 세상과의 끈을 놓아버리기로 했던 어느 날 운 좋게 살아나고도 원망의 마음이 더 컸는데요. 28 되던 그때 교회를 찾게 됐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단절돼 있던 제 또래와 이런 대화, 교류 이런 거에 이제 큰 재미를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이제 약간 욕구, 그런 꿈, 그거가 저를 변화시킨 첫 번째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저 남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걸음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계속 웹 디자인 공부해 왔었으니까 웹 디자이너로 쭉 하다가 중간에 배달 대행도 해보고 뭐 택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영업이 아예 필요 없고 진짜 홈케어만으로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진짜 순수하게 홈케어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서 창업을 했죠. 틱장애 때문에 한 가지 일을 오래 할 순 없었지만 그는 매번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방문 청소업은 8번째 도전이라는데요. 매트리스하고 잘 부탁드릴게요. 옷좀 잠깐만 좀 벗고 할게요. 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일도 즐길 만큼 이제 여유 있는 민혁 씨. 물 건너온 특수 청소 장비까지 꺼내드니 진짜 고수의 포스가 흐르는데요. 맞아, 요즘에 이런 서비스 있더라고요. 집에선 청소하기 쉽지 않은 침대를 전문 장비로 관리해주는 작업. 땀 뻘뻘 흘려가면서 묵은 때를 벗기고 나면 성취감도 꽤 큽니다. 회심의 서비스까지. 초보 사장님, 제법인데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네. 편백나무 약간 찜질방에서 맡아본 냄새 맞죠? 아, 좋네. 만족. 만족하시나요? 뭐 저는 할 때마다 매번 만족하고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 보면은 감사하죠. 저희는. 잘했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본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직업 자체를 아예 가지시려는 시도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드러내고 그냥 그런 것들에 이제 억눌리지 않고 편하게 이런저런 활동을 하시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를 바탕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편함을 성실함으로 이겨낸 거네.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소통 창구를 였는데요. 컨디션이 좋아서 튀기 좋은 날. 컨디션이 좋아서 틱 증상이 덜한 날. 유튜브 영상 오랜만에 만들고 있습니다. 틱을 앓고 있는 사람의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이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3, 2, 1. 아시다시피 저는 틱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네. 팁들 봐봐요. 아, 밥을 먹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고 아. 하시잖아요. 틱 환자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고마워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은 내 틱을 무시해주는 사람입니다. 뚜렛 증후군을 알리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지금 저는 마인드가 어떠냐면 이 틱도 저의 일부로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서 굳이 틱에 대해서 불편함을 안 느끼고 그래서 치료에 대한 욕구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여 버린 거죠 제가. 아. 이거를 그냥 저의 일부로.
안녕하세요. 늦은 시각, 여기는 마을 자율방범 초소. 사실 민혁 씨는 자율방범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봉사활동까지? 진짜 어머. 보시네. 벌써 5년째라고 하는데요. 이거 안 물어. 사온 거다. 무심한 듯 서로를 챙기는 부산 사나이들. 반대를 사면 돼. 응, 배터리 사야지. 함께 지내온 시간만큼 이젠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시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처음에 봤을 때는 선입견도 조금 있긴 했는데 이제 횟수가 지나면서 많이 편해지고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동생인 것 같습니다. 주 1회씩은 꼭 참석하는 성실방범대원. 잘하고 있는데 벌써. 아, 진짜? 잘했어. 이제 내가 고개 확보가 어렵지. 나는 만약에 그랬었으면 코웨이 그것까지 골목 구석구석 동네 한 바퀴를 모두 돌아야만 임무가 끝나는데요. 민혁 씨에겐 더없이 의미 있는 시간이랍니다. 그 동료들도 다 별로 그런 걸 의식을 안 하고 있네 벌써.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좀 이제 제 스스로의 자신을 좀 가지게 됐을 때 봉사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냥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앞에 차 옵니다. 뒤에도 차 옵니다. 친하게 지내니까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뭐 사람이 재밌고 좋으면은 암만 일이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관심을 안 가져 틱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 곁에서 위로를 주고받는 평범한 일상. 2층에서 위층 대회의실에서 하고 지난날 민혁 씨가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낸 덕분이겠죠. (35) 인생, 그중 23년을 뚜렛 증후군과 같이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곁에 가장 오래 함께였던 그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고난과 축복? 축복이 듣고 좀 의아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틱 때문에도 얻은 게 꽤 많아요. 힘들었던 시기들이 또 저를 더 강하게 해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분명히 또 힘들어서 또 넘어지겠지만 희망 잃지 말고 열심히 잘 해가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했을 때 비로소 다시 찾은 삶. 그 세상 속에 우리는 계속 같이 살고 있을 겁니다. I'm going under in this time I feel there's no one to turn to.